진도 나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뭐 교과서 진도 나가면은 이제 예상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외부 지문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습을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간단히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 시간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파이널 테스트를 본다. 파이널 테스트를 두 번을 봐요. 오늘 이제 4주차고 다음 주가 5주차, 다다음 주가 6주차 하고 있는 이제 시험이잖아.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는 이건 이제 우리 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 학원에 광북 1학년이 지금 한 80명인가 될 텐데 맞나? 그래서 이제 걔네들 봐가지고 또 이제 너희들 사이에서 그 성적을 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오름 가지는 광북 애들 중에서 뭐 80명 중에 몇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께 보내. 그래서 이거를 왜 하지 싶거든 사실.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성적 안 좋게 나온 애들은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전화할 거 아니야. 우리의 성적이 왜 이렇죠? 이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 뭐 이제 이건 학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을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파테를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차 교재가 나왔는데 딴 거는 다 참아주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의문이론은 내가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의문이론 페이지 한번 봐봐요, 얘들아.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내가 수험생 때 쓰던 그 국어 이론 교재랑 약간 좀 많이 짜친다, 그치? 디자인이 좀 짜쳐가지고 너희한테는 이제 저기 광북고 1 의문의 의문변동 주석 단거 있죠? 그걸로 가, 알겠지? 왜 이러지? 콜라를 누가 블랙볼로 갖고 왔어. 그치,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니네 교재 내가 안 만들고 그 이제 나는 광문고 교재를 만드는데 그 광문고 교재에 들어간 이제 의문하고 의문변동 교재에다가 이건 이제 내가 주석을 넣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의문변동은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그냥 니네 원래 우리 수업했던 거에다가 주석 싹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 그 공부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점 이런 점들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적어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배운 거 아니지 가장 먼저 배운 것부터 해서 싹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배운 내용들을. 의문을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의문부터 봐야겠지. 의문 교재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주석 프린트로 보도록 합시다. 의문한다니까 표정들이 다 시무룩해졌어. 의문이 그렇게 싫어? 수련회 갔다 오면 애기가 맛이 갔어 지금 보니까. 얼굴 빛이. 자, 일단 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죠. 이건 이제 서술형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톡으로 암기를 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말의 뜻 또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뭐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 그건 형태소예요. 얘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다라고. 알겠지? 다음에 국어의 자음과 모음이 40개가 있다. 자음이 19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 이 중에서 모음 중에서 모음 체계로 분류가 되는 거는 오로지 단모음 10개뿐이죠. 이중모음은 분류가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이중모음은 뭐였어? 뭐를 이중모음이라고 그래? 이중모음은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합쳐진 것을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반모음과 단모음 합쳐진 게 이중모음이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분절음문하고 이제 비분절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분절음문은 소리마디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자음하고 모음이 속한다. 그리고 분절음은 재진수라면 음소였지. 다음에 이제 비분절음문은 소리마디로 나눌 수 없는 것, 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세 음소 얘를 이제 비분절음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음하고 모음 특징 알아둬야 되죠. 자음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고 모음은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음은 혼자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 음절이라는 게 이제 음절 이룬다는 게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음은 우리가 자음 체계할 때 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자음 체계 분류할 때 모음 으 붙여가지고 소리 냈잖아. 막 그, 느, 드 이런 식으로. 그렇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소리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절음문은 음소, 비분절음문은 운소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이라는 것이 이제 음소인데 얘는 이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항상 뭐에 붙여서 와야 돼? 음소에 붙여가지고 요 자음하고 모음에 붙어서 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비분절음문이다. 알겠지? 다음에 넘어가서 음절의 개념은 이제 글자예요, 글자. 음절, 재진수라는 게 이제 글자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어두의 이음은 음가가 없다. 음절의 첫 소리에 이음 오면은 얘는 음운이 아니야. 음가가 없어. 다 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다음에 변이음은 니네 안 배웠고, 다음에 쭉 내려가서 최소 대립상. 이것도 이제 정의를 외워야 되죠.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쌍이다. 알겠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음운 때문에, 하나의 소리 차이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분절음은 말고 비분절음은도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거라는 거지. 윤수리?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최소대립상 내가 예를 들었던 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길하고 뭐 이제 골 했을 때 이제 모음 하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가 최소대립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음 이건 장음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장단이라는 게 비분절 음운이었죠. 이것 때문에 얘네 또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최소대립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지? 최소대립상은 이제 분절 음운뿐만 아니라 이런 비분절 음운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 아시겠죠?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음 체계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거 채우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면 돼.
그 이상 걸리면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자음 다 우리말로 치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격음이 뭐야? 격음. 격음이 거센 소리, 경음이 든 소리. 양수는 입술 소리, 치조음, 잇몸 소리, 경구개음, 생입천장, 연구개음, 열인입천장, 후음, 목청 소리, 콧소리, 흐름 소리. 일단 한글로 자유자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이것도.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자,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자음체계표의 이제 구분 방법. 조음 위치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목청 떨림, 소리의 세기. 여기 나와 있는 정의까지를 봐두시고, 다음에 이거 외우는 방법 주석 달아놨거든. 쉽게 외우는 방법. 수업 때 했던 거야.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유성음, 노란 양말 하고 모음. 얘네가 이제 목청에 떨림 있는 유성음. 나머지 자음이 무성음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평음에 바다사자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읒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음하고 격음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먼저 무성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음, 경음, 격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이 묶인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랑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도 같은 집단의 분류가 된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위치랑 방법.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이런 거. 치조음, 뭐 양수음, 경구개음 이런 게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고,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는 파찰음, 마찰음, 파열음이죠. 이 중에서 이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너네가 실제로 발음해보면 된다라고 그랬지. 그쵸? 입술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면은 뭐 이제 양수음이다 이런 거. 그리고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거. 츠츠쯔, 얘 삼총사라고 그랬지. 얘네는 항상 셋이서만 같이 다닌다. 자기들끼리만 경구개음, 자기들끼리만 파찰음. 그 다음에 시옷하고 쌍시옷은 착한 애들이야. 그래서 혼자서 이제 아싸인 히읗, 히읗을 챙겨줘서 셋이서 같이 마찰음이 되었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열음이다. 그리고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비음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기역, 디귿, 비읍 계열 얘네 다 파열음이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모음. 저 단모음 체계표 이것도 다 이제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은 얘는 이제 분류 기준이 세 가지야.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 평순이야. 자, 그랬을 때 전설하고 후설 구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발음할 때 혀가 아랫니빨, 잇몸에 닿으면은 전설, 안 닿으면 후설. 그래서 이, 위, 에 이런 애들은 어때? 발음할 때 이, 위, 에 혀가 혀끝이 아랫 잇몸, 아랫 이빨에 닿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설이야. 근데 아, 오, 우 이런 애들은 발음할 때 어때요? 안 닿는다고. 그럼 이제 후설이라는 말이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구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혀가 우리는 전부 혀가 아래턱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상대적으로 혀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을 작게 벌리면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그래서 입 크기로 우리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하고 외가 단모음이라는 거 외워둬야 되죠. 위하고 외. 왜냐면 얘네는 우리가 발음할 때 단모음처럼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따로 얘네는 단모음이다라는 걸 좀 외워둬야 된다. 다음에 이제 반모음. 반모음이 이제 반모음 Y계, J계 같은 얘기예요. YJ. 얘네가 이제 반모음 2로 시작한 애들이고 반모음 W 계열, 반모음 O랑 O로 시작한 애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은 반모음 2계열하고 반모음 O하고 U 계열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 굳이 안 외우더라도 너희가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돼요. 예시상추의 반모음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먼저 이제 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입모양이 이였다가 아로 바꾸잖아. 그래서 이하고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야, 이야, 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취하는 입모양이 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모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이제 예외가 딱 하나. 의죠, 의. 의. 얘는 어때? 의하고 이를 빠르게 발음하면 의가 된단 말이야. 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가 처음이 아니라 이가 이제 끝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중모음이다라는 거. 얘만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아 이렇게 줘라. 에어컨 틀까? 에어컨 맛 좀 볼래 한번? 응? 정신 좀 차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 하향 상향 이런 건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의문의 변동 파트 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단은 너희가 이제 의문 변동 현상을 한 15개 정도 배웠거든? 15개 정도 배웠는데 이 중에서 각각의 의문 변동 현상들이 교체에 속한지 축약에 속한지 탈락에 속한지 첨가에 속한지 이거를 일단은 구별을 해야 돼요. 알겠지? 이거 일단 먼저 구별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 다음 중 의문 변동 현상이 다른 하나는 뭐 의문 변동 현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먼저 요게 이제 교체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이거부터 먼저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특징 보통 이제 물어볼 때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다음 중 의문 변동 전후에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현상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특징도 알아둬야 되지. 교체는 의문 개수 변화가 없고요. 축약은 의문 변동 이후 의문 개수 하나가 줄어들고 탈락도 의문 변동 이후 의문 개수 한 개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첨가는 의문 변동 이후에 의문 개수 한 개 늘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 특징이야. 그래서 축약하고 탈락의 공통점을 물어보면은 니네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 의문 변동 이후에 의문 개수 한 개가 줄어든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축약 탈락 첨가의 공통점을 얘기하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의문의 개수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분류인데 일단은 너희 학교 문법 담당 선생님이 틀딱이야. 그래서 니네 문법 프린트 필기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반모말을 원래는 이제 교체로 보는데 이게 이제 평가원 오피셜인데 니네 학교 선생님은 뭐 그게 어색하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모음 추격만 내겠다라는 거야. 야,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우리가 이제 그 반모음화 배우면서 요걸 예로 들었어요. 피어가 이제 표로 되는 거. 그래서 피어가 표가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모음이 단모음 이하고 단모음 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중모음 여로 바뀌는 건데 이중모음 여라는 건 뭐야? 얘는 반모음 이하고 단모음 어잖아.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 만드는 평가원에서는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의문으로 보는 관점에서 어때요? 어가 이랑 어가 여로 바뀌는 거는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교체란 말이야.
근데 너희 학교의 문법을 담당하는 틀딱 선생님은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대. 그랬는데 이제 또 평가원 입장을 무시하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요 모음 축약을 낼 때 진짜로 축약되는 것만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이거 니어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가 우하고 이가 합쳐져서 그 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우하고 이가 합쳐서 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하고 차이점이 위는 무슨 모음이야? 얘 단모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어때요? 모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는 진짜로 모음 축약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얘는 단모음아야. 그래서 엄연히 얘는 음은 교체고 얘는 축약이에요.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이것도 자기는 축약이라고 보고 싶대. 근데 평가원에서 이거 교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축약 문제를 낸다면은 모음 축약 문제를 낸다면은 이걸로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니네 음원 프린트 받은 거 있지 않나? 학교에서 음원 프린트 받은 거 있잖아. 거기 필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은 뭐야 10년째 똑같은 프린트로 수업하고 있잖아. 필기도 똑같을 걸 그래서.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시라고. 알겠지? 아씨 수련회를 폐지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마탱이가 와가지고 아직 그 2박 3일 동안의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질 못하겠어? 너희가 이제 재밌게 노는 동안에 나는 그 시험 대비 교재 만든다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아니 좀만 정신 차립시다. 니네 이번 주 놀아가지고 지금 아마 숙제 같은 거 많이 밀려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오늘 숙제 검사 싹 다 하긴 했는데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클리닉 때 할 거야. 다음 주 클리닉 때. 알겠지? 그다음에 잠깐만. 친구는 이거 다음 주 클리닉 때까지 여러분들 보면 자료 좀 해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의 카테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자 먼저 이제 교체부터 볼 건데요. 교체 중에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이제 음끝이라고 하지. 국어의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요 이제 7가지야. 그리고 이제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이 있고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자, 표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표기와 발음이 다르다. 표기랑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 같은 경우에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발음은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알겠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표기에 반영이 된 거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 거 이제 구별하는 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숙제로 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다 다 내가 직접 달아놨어요. 이거 보시고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건 다 일어나는 경우야. 일어나는 경우야. 단독으로 쓰일 때, 다음에 뒤에 자음이 올 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올 때. 자,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은 언제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가 오면은 음끝이 안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이거는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콧받침, 쌍받침인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겹받침이 올 땐 뭐가 일어날까요? 겹받침 올 땐 자음은 단순하야. 알겠지? 혹받침하고 쌍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겹받침일 때는 자음분 단수다. 아시겠죠? 다음에 그리고 맞아, 니네 중거 프린트 중에서 거기 미식축구 선수 거기 폼 잡고 있는 거 있죠? 광북고 1등급을 향한 힘찬도야 클리닉 숙제. 이게 원래 이번 주 클리닉 내용이 있거든? 근데 니네 수련회 가서 이제 아무도 못했잖아요. 이거 다음 주 클리닉 때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된다고. 알겠지? 이거 포함해가지고 1차 교재, 그 다음에 그동안 줬던 모든 프린트, 이거 전부 다 다음 주 클리닉 때까지, 클리닉 때 와서 하는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니네는 클리닉 과제가 따로 없어. 지금까지 준 것들 싹 다 해서 다음 주에 검사 받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하고 자음분 단수나 일어나지 않는 조건하고 어때? 둘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헛받침이나 쌍받침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겹받침일 때는 자음분 단수다랑 관련이 되어 있어. 자, 근데 둘 다 일어나지 않는 조건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뭐라고? 형식 형태소가 어미, 조사, 접사 이거 세 가지야. 이거 세 개 빼고는 싹 다 실질 형태소라고 그랬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연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연음은 음운 변동이다, 음운 변동이 아니다? 음운 변동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음운 변동 아니에요, 연음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연음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얘는 안 일어난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이거 발음할 때 음운 변동 현상 몇 번 일어나니? 한 번. 이제 잘 안 해요. 그치? 발음할 때 헛웃음이 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왜? 뒤에 웃이 뭐야? 웃다의 어간이잖아. 조사, 어미, 접사 아니라고. 실질 형태소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으로 바꿔줘서 연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음은 뭐예요? 음은 접사란 말이야. 접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끝 안 일어나고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돼. 그러니까 시옷이 여기에서 디귿으로 바뀔 때 음끝 딱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다 써놓고 있다고 강조 표시하고요. 알겠지? 이거 이제 서술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돼. 자, 이게 이제 음끝이었고, 다음에 자, 리을기업하고 리을기업 발음할 때, 자, 이건 자음분 단수나 관련된 건데 지금 좀 미리 좀 보고 갑시다. 자, 리을기업 대표음이 뭐예요? 리을비읍 발음할 때 우리는 보통 비읍을 탈락시킨단 말이야. 리을로 발음해. 대표음 리을이고 예외음이 비읍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 두 개 확인하라고 그랬지. 밥하고 넙죽, 넙적, 넙둥불다 시리즈. 알겠지? 그래서 밥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이 오면 밥으로 발음을 해. 예외적으로 비읍이 아니라 리을을 탈락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 써놨다고. 자음분 단순화가 밥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읍을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리을을 탈락시킨다. 근데 얘도 또 예외가 있어요. 발피다.
얘는 밥피다가 아니라 발피다야. 왜? 얘는 잠분 단순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지? 이것도 이제 예외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자, 다음에 또 예외. 리을 기억의 발음.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보통 뭐로 발음을 하냐면 기억으로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음이 기억이고 예외음이 리을이에요. 그치? 근데 예외적으로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리을 기억은 어미의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거 조건 잘 받으라고 그랬죠? 가은아, 에어컨 맛 좀 볼래? 마침 자리도 딱 에어컨 바로 앞이네. 비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니네 아직 피로가 덜 풀렸기 때문에 에어컨 틀면 또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차만 틀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을 제대로 못 뜬다 이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정말 정신 좀 차려봐봐. 다음 주에 파테라고 차오름에 다른 경쟁자들 80명과 경쟁을 해야 돼 너네가. 자,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 알겠지? 체어는 상관없어.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리을 기억이야. 이거 조건 잘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맑게 묽고 얽거나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런데 닭, 흑 얘는 체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얘네는 리을 탈락시켜서 닭과 닭고기, 흑과 이렇게 발음한다고.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연음이 되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말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 이때 발음 주의하라고 그랬죠. 맑아서, 흘게서, 통달기야. 이거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을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색한데 이게 맞다라고 그랬지. 됐고, 다음에 경우와 현상. 자, 모든 의문 변동 현상은 너희들이 조건을 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해. 조건. 쉽게 생각해서 앞뒤로 예사소리 만날 경우, 앞뒤로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얘네 만났을 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요거는 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앞뒤로 예사소리가 온 경우에 뒤에 뒤음절 첫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 의문변동 현상 일으킬 때 순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그 순서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음끝, 자음근 단수나 음은 축약, 니은 첨가 얘네는 먼저 일어나는 애들. 보통 먼저 일어나는 애들.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의문변동 현상은 얘네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이 꽃다발이잖아. 그치?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된소리 내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이야?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돼? 음끝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예사소리끼리 만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디귿디귿 만나서 뒤음절 첫소리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된소리 내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의문변동 그거 분석할 때도 제일 처음 해줘야 되는 게 얘네들이지. 얘네들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부터는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조건이 이제 주어진다. 보기로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발음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어. 알겠지?
정 불안하면은 뭐 얼마 안 되니까 외워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요거 신고라고 있지, 신고. 경찰에 신고할 때는 기억을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하는데 신발을 신고라고 할 때는 이걸 된소리로 바꿔준다라고 그랬어. 이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보통 우리가 신발을 신기다라고 발음을 많이 하는데 신기다가 아니라 신기다가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대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아마 문제로 내면은 이거 한자어 표시를 따로 해줄 거야. 한자어 표시가 돼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된소리 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랑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뒤에 나오는 사이소리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음운 변동 현상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된소리 내기랑 사이소리랑은. 자, 그래서 사이소리는 조건이 뭐예요?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 요게 이제 킥이야. 보통 비교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를 많이 비교하거든. 울림 소리 뒤에 안 울림 소리가 붙어. 그리고 그게 우리말 포함된 합성어다. 이러면 이제 사이소리. 안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앞뒤로 만난다. 그래서 된소리가 나는 거다. 그럼 이제 된소리 내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봄하고 바람이 합쳐졌다. 봄바람, 미음, 울림 소리죠. 술하고 잔이 합쳐졌다. 술잔, 리을이 울림 소리지. 논하고 병아리가 합쳐졌다. 논병아리, 니은이 울림 소리지. 알겠지? 얘는 사이소리야. 학교 어때요? 기역. 아 이거 된소리 내기네. 둘 다 예사소리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조건들. 어간의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 뒤에 오는 형태소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얘는 한자어, 말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봄바람, 술잔, 논병아리, 학교 이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다음에 자, 비음아야, 비음아. 자, 비음아 이거 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치? 조건. 이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아음절 받침에 기역, 비읍, 디귿, 파열음. 그 다음에 뒤음절 첫소리에 니은, 미음, 비음 만나면은 아음절의 첫소리, 아음절의 받침, 기역, 비읍, 디귿이 각각 기역은 이음, 비읍은 미음, 디귿은 니은으로 바뀐다. 요게 이제 비음아 첫 번째였어요. 알겠지? 다음에 이제 리을 앞에 자기 자신하고 니은 제외한 기역, 디귿, 비음, 미음, 이응이 오면은 무조건 니은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음끝 일어나면은 어때요? 음끝 일어나면은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 7개만 받침으로 올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요게 있잖아. 이게 다 음끝 일어난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을하고 니은은 자기 자신 말고는 대표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음끝 일어났을 때 리을하고 니은으로 바뀌는 음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앞에 리을하고 니은 말고 어떤 자음이 오더라도 전부 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리을 앞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리을하고 니은 제외하고 어떤 받침이 오더라도 리을은 다 니은으로 바뀐다. 자, 그런데 왜 이거랑 이거를 구별을 냈느냐? 얘는 어떻다고? 앞에 이제 기역, 비읍, 디귿이 오게 되면은
이런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어때? 지금 여기 첫 번째 비음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 번 더 일어난다고. 이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비음화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 변해요, 안 변해요? 위치 안 변하고 좋은 방법만 바뀐다라고 그랬어? 발음되는 위치는 여전히 똑같아. 기억, 무슨 소리야? 연구개엄, 여린입천장, 이음, 여린입천장, 비읍, 입술, 미음, 입술, 디귿, 잇몸, 니은, 잇몸. 위치 안 바뀐다고. 방법만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잘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동화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 동화 중에서 이제 자음동화를 봅시다. 자음동화. 자음동화. 자, 일단은 있잖아. 동화 전체를 얘기하면은 비음화랑 유음화 거기다가 이제 국외음화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냥 동화라고 하면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는 요 이제 자음동화란 말이야. 자음동화. 자, 자음동화 의미가 뭐라고? 여기 써놨죠? 인접한 자음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는 것. 요걸 이제 자음동화라고 그래. 그리고 보통 이제 자음동화는 비음화랑 유음화를 자음동화라고 그래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시험 문제에서 자음동화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비음화랑 유음화 요거 두 개만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비음화, 유음화 요거 재진술한 게 자음동화야. 근데 동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국외음화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음동화, 동화에서 이거를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그치? 자, 둘 중에서 앞에 게 바뀌면 뭐라고? 앞에 거 바뀌면 역행, 뒤에 거 바뀌면은 수댕, 둘 다 바뀌면은 상호. 알겠지? 다음에 이제 완전히 똑같아지면은 완전.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면은 불완전.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클립 때도 내가 문제 냈던 건데 이거 여기서 나타나는 동화의 유형 뭐 있어요? 동화 유형 무슨 동화 뭐 일어나? 상호동화는 틀린다라고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순행, 역행, 완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상호동화는 둘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얘는 둘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뭐야? 여기에서는 뒤에 게 바뀌는 거고 여기에서는 앞에 거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행하고 역행을 따로따로 써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완전동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자음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속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동화의 유형 요거 구분을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자, 유음화는 좀 쉬웠어, 그치? 유음화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앞에 니은이 오든 뒤에 리을이 오든 앞에 리을이 오고 뒤에 니은이 오든 간에 무조건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음화는 되게 쉬워. 대신에 유음화는 뭐가 있어? 예외가 있다고. 예외. 유음화는 예외가 있어요. 쉬움 대신에 예외가 있는 게 유음화다. 자, 그래서 유음화 예외. 원래는 니은하고 리을 만나면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만 어떻다고? 얘만 이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조건이 뭐야? 두 음절로 된 한자어랑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데
그 두 음절로 된 한자어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유음화 예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의견 한자어지 란 합쳐진 이제 복합어예요. 근데 의견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의견란이 되는 거야. 이거 구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12개가 전부거든. 외워 그냥. 여기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의문론. 이 정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외워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쪽에 이런 거 있잖아. 요거 이제 너네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얘가 광할루인 이유는 광한 한자어고 루 합쳐진 복합어이긴 한데 광한이라는 말을 단독으로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광한루가 아니라 광할루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이것도 조건 제발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도 조건 서술형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지. 끝소리 디귿하고 티읕이 이랑 야여요유. 야여요유가 뭐야? 그래 반모음 이란 말이야. 끝소리 디귿하고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랑 만났을 때 지읒하고 치읒으로 합쳐진다. 알겠죠? 그리고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비음화랑은 다르게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이 둘 다 바뀌어요. 국외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 차이점으로 볼 때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의점. 한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 그러니까 뒤에 이랑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가 형식 형태소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음근 단순화랑 음끝이랑 반대야. 자음근 단순화랑 음끝은 어땠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붙으면은 안 일어났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형식 형태소여야지만 일어난다고 국외음화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다 같은 경우 요게 약간 좀 고난도인데 이거 음변동 순서가 어떻게 돼? 이 경우에 먼저 추약부터 일어나요. 그치? 이게 발음이 굳히다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디귿이 모음 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히읗이랑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히읗을 치워버려야 돼요. 어떻게? 축약을 통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축약 먼저 일어난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붙이다. 알겠지? 요거 의문변동 현상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얘랑 얘 같이 나온 다음에 얘는 국외음화 일어나는데 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네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얘는 의문변동 현상 일어나는데 얘는 왜 안 일어나냐? 그럼 이제 뭐라고 할래?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이거 얘기하면 된다고.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서술형을 쓸 수가 있어야 되죠? 둘 다 밭이랑인데 얘는 밭이랑이고 얘는 밭이랑인 이유. 뭐 때문이야? 여기 이랑은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국외음화. 근데 얘는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의문첨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추격까지만 보고 좀만 쉽시다. 자, 추격도 쉬워요. 추격도 예사소리랑 히읗이랑 만나면은 얘네가 거센소리로 바뀌어. 그래서 얘네를 이제 자음 추격 또는 이제 거센소리 되기라고 얘기했지. 자음 추격 또는 이제 거센소리 되기. 그리고 이것도 유음화랑 마찬가지로 순서가 상관이 없어. 순서 상관없이 예사소리랑 히읗 만나면은 그냥 거센소리로 바뀐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한번 볼래? 자, 아까 전에 자음분 단순화하고 축약하고는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이제 먼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거. 알겠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얘는 흑하고가 되고 얘는 안턴이 돼요. 차이점 보이나? 자, 얘는 어때? 얘는 축약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축약이 일어나기 전에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났어. 그 다음 얘는 어때? 얘는 축약, 자음분 단순화가 안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났단 말이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까지 암기려면은 너희들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자꾸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거 이제 많이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써놨어요. 이거 이제 공무원 국어에서 나오는 건데 체형이랑 조사가 합쳐진 경우에는 자음분 단순화가 축약보다 먼저 일어나고 용언의 어간하고 어미에서는 축약이 자음분 단순화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흑하고 하고가 합쳐졌단 말이야. 이건 체언하고 조사지. 그러니까 자음분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안턴은 뭐야? 이거는 용언의 어간하고 어미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자음분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예 안 일어나지. 자음분 단순화 아예 안 일어나죠? 자음분 단순화 안 일어나고 그냥 바로 축약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조건 자체를.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는 내가 넣어놓은 거야. 너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발음만 할 줄 알면 되거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이거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거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이거 용언의 어간에 전미사 희가 붙는 경우에는 음끝보다 축약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항상 내가 너희들한테 한 얘기가 음끝이 근본이거든. 그래서 음끝이 웬만하면 항상 먼저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음끝보다 축약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얘는 음끝이 먼저 일어나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나탐때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읒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주고 나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음끝 안 일어나고 바로 매치다로 바뀐다. 알겠죠? 이것도 조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왜 얘네들의 음운 변동 현상 차이가 있는지 그거 궁금한 사람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이제 이 자음 축약 외에 아까 얘기한 모음 축약하고 반모음하고 구분할 수 있지. 자, 구분 기준 되게 쉬워요. 음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중 모음이 되면은 반모음화, 단모음이 되면은 모음 축약이야. 이거는 만들어진 게 이중 모음이잖아.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교체야, 교체. 반모음화. 근데 아까처럼 누이어 우 플러스 2가 만나서 미가 됐다. 위는 단모음이라고. 이런 경우엔 진짜 어때요? 모음 두 개가 하나로 축약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축약된 모음의 형태를 보라 이거야. 축약된 모음이 이중 모음이면은 반모음화, 교체. 축약된 모음이 단모음이면은 모음 축약. 알겠죠? 그리고 너희 학교 선생님은 시험에 내면은 이거 안 내고 이것만 낸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음 축약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지?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